한 40대 여성이 생명보험 가입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에겐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전달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장례식도 없이 곧바로 화장됐고 정작 부모는 딸이 숨진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쫓던 경찰은 친언니가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수화기 건너편의 목소리는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통화 목소리를 분석해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9년엔 절도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한 남성이 동료 수감자에게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이 몇 달 전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119에 전화를 걸었던 목소리가 이 진범의 공범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번에도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고유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만으로도 출신 지역이나 나이, 학력 등을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미제 사건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손가락에 새겨진 지문처럼 목소리가 가진 독특한 무늬인 성문.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목소리가 남긴 단서를 쫓는 성문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드라마 보이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교수님 혹시 그 드라마 보셨어요? 그 이하나 씨가 무슨 보셨어요? 네네. 그 막 목소리 팍탁 들으면서 막 지금 뭐 이 범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야 막 이렇게 막 저는 근데 그래서 아이 진짜 아무리 이 드라마 이제 어지간히 해야지 무슨 목소리만 듣고 뭐 범인이 뭐 뭐고 뭐 저 약간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게 가능한가 보죠? 가능하죠. 사실 이제 뭐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또 발달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AI를 보면 사실 목소리로 몽타주까지 그려내는 수준까지 지금 일어나고 진짜요? 있습니다. 그래서 와. 외국에는 지금 그런 몽타주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로 2017년 이후로는 목소리 데이터를 지금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협박 전화라든지 이런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성문을 분석해서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목소리로 몽타주를 그린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목소리 잘생긴 사람의 목소리와 못생긴 사람의 목소리는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이제 아주 미세한 파장이 그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생김새들이죠. 목소리 어떤 그 성대 길이나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런 생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파장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특히 흥미로운 것이 이제 성대모사 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박지훈 변호사 비슷하게는 하지만 결국은 이 성문 분석을 해보면 파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이 기자가 소개한 그 사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40대 여성인이 직업이 무속인이었는데요. 보험을 가입했는데 한 달에 보험 얼마 내세요, 한 달에? 저요? 비밀. 생명보험 하나만 124만 내가 원짜리. 그걸 왜 알려줘야 돼? 124만 원짜리인데 124만 원짜리 생명보험 있으세요? 저는 안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124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가입한 게 11월 말이었는데 12월 말에 숨졌어요. 오늘 보험금 딱 냄새가 나네. 124만 원짜리 두 번 딱 내고선 사망했다. 이상하잖아요. 그 보험사가 이 지급을 거부하고 이제 33억 원 정도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급을 거부하고 경찰에 이제 좀 이상한 것 같다 수사를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이 친언니가 공중전화, 휴대전화도 있는 사람이 공중전화로 어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이 유튜브 댓글 루시아 님이 공중전화가 녹취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이 공중전화를 전화를 건 이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확인해봤더니 남성입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었는데 그 남성까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 남성이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도시가스를 설치해달라.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를 해보면은 남잖아요. 이제 안내 전화가 나오고 이게 녹음될 수 있습니다. 해서 해보니까 분명히 남성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여성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문 분석으로 해봤더니 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여성의 목소리와 동일인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아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밝혀졌던 거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 여성을 붙잡아서 이런 사실 사건의 질체를 이제 자백을 받아서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시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은 누구냐? 이 여성은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이 시신은 수사 결과 한 노숙인의 시신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 영등포역에 있는 한 노숙인을 본인의 집으로 유인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러한 혐의를 당시에 받았었는데요. 이 이외에도 뭐 가정부나 노래방 업주에게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 이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깨어나는 바람에 실제 범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 노숙인 살인 혐의와 가정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법원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 받았습니다. 결국 이 무속인 징역 7년에 범행 후 등 공범들은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자, 목소리로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푼다. 앞서 뭐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그런 약간 비슷한 예가 또 있었나요? 2007년도에 또 이제 수원에서 강도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이제 몇 달 후에 강도 일당 중에 한 명이 구치소 안에서 다른 혐의로 이제 여기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 동료 수감자 있잖아요. 내가 사실 옛날에 뭐 그런 거 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밀이라고 털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이 그 방 안에 있던 수감자가 나와서 이걸 경찰에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차량을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라고 이제 119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이제 강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 공범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치소 안에서 내가 사실 그때 강도 일당 중에 한 명이었어라고 동료 수감자에 털어놨는데 지금 이 성분 분석으로 신고자가 그때 당시에 공범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범죄에서 보통 목소리 하면 영화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놈 목소리라고 있었잖아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형호군 유괴 사건이 뭐 많이들 생각난다 하실 텐데 자, 그 목소리를 두고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 진범의 목소리, 전화가 온 그 목소리가 사실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진범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그럼 사모님이 직접 나오십시오. 아저씨를 못 믿겠어요, 제가요. 그것만 한 가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 좀 끼지 말게 해주십시오. 영어 죽기를 바라죠.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네, 이게 저도 그때 영화를 봤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 저 실제 그 진범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게 이제 실제로 전화를 걸었던 그 목소리인데요. 이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신체 가운데 가장 노화가 늦게 찾아오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로서 그 가치가 좀 더 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통화 목소리, 저 지금 들으면 저 목소리 원래 전화로 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제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수사 중인데 과거 사건 기록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다시 선별하고 또 이제 성분 분석 결과를 대조해서 이제 추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사실 이미 완성돼서 실제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진범 이춘재가 잡혀서 진실은 밝혔죠.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진실은 밝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이 진실을 추적하는데 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이게 뭐 이영호군 유괴 사건 되게 오래전 일이잖아요. 진짜 이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진짜 딱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글쎄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음성이 지금 디지털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이제 주파수를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음성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주파수와 같은 시각화된 것을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DNA를 맞추는 것과 지문을 맞추는 것 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밝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충분히 이런 증거물의 범위를 넓히고 또 이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뭐 유괴 사건이야 그렇다 쳐도 목소리가 남는 범죄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일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전화나 이런 걸로 많이 하는 범죄가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목소리를 분석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잡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락드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의 김정모 수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연루되어 있는 명의도용 사건이 지금 사건 접수가 된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는 그중에 통장 하나가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이 불법 현장에서 같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저 김종목 수사관 사기꾼이신 거죠. 그래서 금감원 이렇게 사기범들의 목소리 데이터베이스 한 1,000개 정도를 축적을 시켜서 이거를 범죄 피해를 걸러내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등록된 이 보이스피싱 목소리와 뭐 통신사 등을 통해서 받은 녹음 파일들이 비교를 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이런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김종묵이 누군지는 몰라도 진짜 약간 말이죠. 방금 저도 만약에 저런 전화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약간 저 연변 쪽 뭐 이런 이게 있으면은 아이 뭐 그러겠는데 방금 딱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도 잘 안 들고 말이죠. 목소리가 되게 신뢰감 있고 중저음에 신뢰감은 무거운- 없는데. 김종묵. 종묵이란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그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저렇게 누구 수사관입니다라고 하면 예. 그 수사관은 실제로 존재하는 수사관입니다. 아이고야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그래서 자기 범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사관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세상에. 많으니까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좋은 팁 또 알려주셨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보이스피싱이 당했을 때 뭐 영장 번호라 이런지 서류 번호 같은 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당사자라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네. 뭐 목소리 분석이 진짜 요즘에 그걸로 뭐 사람 얼굴까지 막 몽타주까지 그린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것만 가지고 너는 살인범이야 너는 뭐 뭐야 뭐 그럴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지문이나 DNA가 나오면 그거는 저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만약에 제 지문이나 DNA가 왔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아직 목소리 분석은 지문처럼 완벽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수사 과정에서 목소리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증거와 함께 진범을 잡아나가는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딱 목소리 하나 있어요. 예. 그것만 가지고 유죄 판단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 분석을 해서 유력하게 이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증거로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죠. 그거는 제가 몰래 녹음을 해도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이 기자가 그 공중전화 그 녹음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이유가 그랬다면 그건 불법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누군가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거기에 진짜 진범으로 보이는 음성이 있어도 그 경우에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